여러분 왜 남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 직원들 면접하러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나는 너무 생생해요. 그 사람의 첫인상을 상대방이 캐치를 하냐 하면요.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사실 말보다도 그 사람의 제스처가 말보다 힘이 훨씬 더 셉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머릿속에 콱 박아놓으세요. 말보다 더 힘이 센 게 뭐라고요? 시작! 제스처. 제스처요. 점심 식사에 초대받아서 갔어요.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4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시다. 근데 내가 좀 늦게 갔어요. 한 1분, 2분 잠깐 늦었어요. 그랬을 때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뭐 늦었다고. 오는데 뭐 차가 엄청 막혀갖고 늦었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? 이때 한번 잘 볼까요? 제가 오는데요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갖고 늦었어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왜 사람들 말할 때 보면 말 습관이라는 거 아세요? 아니 그게 아니라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거나 그랬고요 아니고요 이렇게 뒤를 올리는 사람이 있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지가 보기에는 이라고는 말을 앞에 붙이는 애가 있어요. 별것도 아닌데 제 보기에는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 습관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제스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말할 때 보면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.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이래요. 말할 때. 평범한 말을 하는데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? 따박따박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계속 이래요. 손을 이렇게 뒤를 꺾어요. 되게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. 어떤 사람 말할 때 막 또 이렇게 움직여요. 불필요할 정도로 손을 많이 계속 움직이는 것도 문제고요. 정신이 산만하니까요. 전혀 손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.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은 말을 그리는 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아까 제가 버스가 늦게 왔고요. 늦었어요. 이게 아니고 버스가 늦게 와서 좀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맞는 거잖아요. 여러분 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나운서를 보면 내가 하는 말을 손이 되게 잘 그리고 있어요. 제가 그때 길을 지나다가 한 할머니를 뵙게 됐는데요. 이렇게 앉아서 휴지를 줍고 계시더라고요. 손이 맞았을 때 얼굴을 딱 사람을 쳐다보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는 거예요. 눈과 몸짓과 이 손이요.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. 한 할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휴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아니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말을 잘 그리는 아나운서들은 어떤지 아세요? 되게 품격 있고 귀에 말이 쏙 들어옵니다. 여러분 요즘에는요 비디오 시대잖아요.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? 이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말을 그리는 몸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몸이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말은 하나의 텍스트라면 손은 뭘까요? 말을 그리는 그림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랑 그림이랑 안 어울리니까 이게 말이 쉽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누구에겐가에서 되게 이렇게 좋은 첫인상을 주거나 자기소개 같은 걸 진짜 멋들어지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영상 앞에 돌아가서 보십시오.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약 15분짜리 영상으로 이미 찍어놨어요. 말하는 방법은 거기 가서 배워오시고 그 다음 그거에 맞춰서 1분짜리 자기소개를 만든 후 뭘 하느냐 하면은 제가 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입 다물고 음소거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셨구나. 아유 재밌어. 나 혼자 웃고 난리죠. 왜냐면 옛날 생각나서요. 내가 강의 연습 한참 할 때 음소거 연습했거든요. 말은 30%밖에 안 돼요. 70%를 손으로 전달하십시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되게 자주 하는 얘기 중에서 제가 이제 증평 출신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광고회사 다니다가 피아노 레슨하고 피아노 레슨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.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미친 사람 같죠?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? 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? 이걸 또 나 혼자 또 비디오를 찍었어요. 그래 놓고 나서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말을 해요. 그럼 어떤지 아세요? 입을 벌려서 음성이 지원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눈으로 손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. 여러분 설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설득이 뭔지 설명할게요. 자, 몸으로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뭐냐면 애가 저쪽에 있는데 되게 화가 나 있어. 엄마한테 삐졌어. 근데 애를 달래줘야 돼. 근데 이리 와 엄마한테 와봐. 엄마가 안아줄게. 이 말 어떻게 하세요? 이리 와 엄마한테 와봐. 엄마가 안아줄게. 이렇게 해요? 애가 오냐? 무서워서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
얼굴만 봐도 오지 않겠어요? 이게 음소거 연습이에요.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지 사람은 어때요?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게 뭐예요? 그게 진정성이고 여러분 진정성은 이게 우리 저기 뭐 이 입술로 진정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사람은 온몸으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몸이 설득해야 돼요. 사랑에 몸짓이어야 되고 그죠?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몸이 미안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 너 진짜 자랑스러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막 어떻게 나 너 진짜 자랑스러워 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가 아니고 나 너 진짜 자랑스러워 너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요 몸이랑 입이랑 따로 노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원래 안 믿어요. 진정성이 뚝 떨어져요. 강의 처음 연습할 때 초보 강사일 때 대학에서 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. 난 나 혼자 맨날 연습했어요. 내 비디오 내가 틀어놓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? 저는 강의 갔다 와서 매일 반성일기를 썼거든요. 내 반성일기에 써 있었던 거예요. 말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손이 안 미안했지? 손이 미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손이 미안한지 혹시 해보셨어요? 죄송해요. 죄송해요 이게? 많이 연습했어요.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야 죄송할까? 그래서 그 가끔씩 제 강의 보고 연기해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. 근데 연기가 아니고요.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 있어요. 제 강의 한번 찾아서 많이 보세요. 방송 강의 한 것들도 옛날에 많은데 보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. 왜냐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몸짓이고요. 굉장히 여길 또 많이 숙입니다. 왠지 아세요?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드리고 싶은 분의 몸집이에요.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혼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아니면 자기소개를 한다 아니면 4명이 모인 자리에서 뭐든 회식 자리 같은 데서 내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머릿속으로 그려야 될 거 내 몸짓이 적절한가 혹시 부적절한 손동작 같은 거라서 오히려 말을 깎아먹고 있지 않나 이거 인지하는 거 중요해요.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말 습관이건 잘못된 습관은요. 인지할 때 벌써 반은 고쳐지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소거 연습한다.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세요. 왜 해야 될까요? 설득하기 위해서. 설득은 뭐예요?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. 미안하면 진짜 미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? 손이 필요하다. 온몸이 필요하다. 여기 각도 다 이렇게. 다음엔 제가 언제 이 손과 눈과 이런 걸로 마사지 하면서 강의하는 법 알려드릴까요? 성중을 1000명을 마사지 하면서 강의하는 법이 있어요. 그러면 무지 잘하게 되다. 이런 거. 근데 이런 너무 영업 비밀을 알려줘야지.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갖고 있냐, 그지? 당연하죠. 알려드릴게요. 대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은 꼭 한번 음소거로 말하면서 온몸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미안해하고 기뻐하고 응원하는 거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대표님은 자기소개하실 때 몸을 많이 쓰세요? 그러니까 손을 많이 쓰셨어요? 네.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. 너무 많이 쓰면 첫 번째 부산맞아 보이고 두 번째 뭐냐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. 겸손함이 떨어지니까. 무조건 다 많이 써서 좋은 게 아니라 A라는 상황이 있어. 100명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기소개를 무대에 나가서 해야 돼. 그러면은 말이 한 10마디 했다. 그럼 내 몸이 7까지는 나가줘야 돼요. 말에 맞춰서 7 움직이라는 얘기예요.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어때? 무대가 큰 게 아니고 작은 무대 4명이 앉아서 얘기하잖아요. 4명이 얘기할 때 얘기해 보셨어요? 4명이 할 때 손을 막 이렇게 쓰면서 하는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? 되게 불쾌하죠. 자기가 주도하려고 했던 걸 들키는 거예요. 여러분 겸손해야 될 때는 손을 적게 쓰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말수가 적은 것과 손수가 적은 것이 같이 가요. 대표님은 제스처 연습하실 때 어떤 TV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고 하셨어요? 아니면은 거울 앞에서 계속 어울리는 제스처를 연습하셨어요? 이게 품격 있게 제스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. 탤런트들 중에서도 있고요. 또 뭐냐면 외국 외국 강사들 중에서도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 있고요. 그런 사람들 걸 보면서 눈에 익히죠. 아, 되게 품이 있구나. 저런 식으로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. 이런 걸 이제 많이 보죠. 그래서 나는 그런 연습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렇게 손을 부산맞게 막 쓰는 거 막 이러는 게 눈에 굉장히 잘 들어와요. 내가 얼마 전에도 참
그 한 대학생들 코칭을 잠시 할 시간이 있었는데 나와서 다 자기소개를 했거든요. 근데 이 말은 다 비슷했어요. 저는 어느 학교 다니고요. 뭐 어쨌고요. 이거 똑같잖아. 1분 자기소개니까 뭐 간단하지 뭐. 말을 1분 동안 뭐를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. 근데 이 손이 엉망이더라고요. 저는 이랬고요. 이러는 순간 쟤는 왜 저러지? 저는 이랬고요. 또 어떤 애는 이러고 얘기하고. 근데 몸짓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짧은 시간일수록 진짜 이 자세와 몸이 하는 일이 그게 아주 열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거 잘 봐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왔고요. 올해 제 목표가 일주일에 한 권씩만 책을 읽어보자가 제 목표였거든요. 책을 좀 많이 읽고자 해서 가입을 하게 됐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저를 똑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김미경 캠퍼스가 되었어요.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고요. 제가 꾸준하게 하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든지 하면 일단 꾸준히 하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제 속도대로 해서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.